네,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별로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간밤에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2% 돌파 소식에 따라서 간밤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소폭 오르면서 보합권에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여파를 받으면서 2%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2.1%까지 상승하면서 이번 주 예정돼 있는 3월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나타나는 양상이었고요. 또 간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또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선전 등지의 공장을 닫게 되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또 구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 급락은 우리 장에 나쁠 것은 없습니다. 상승을 좀 시도하기도 했었던 코스닥이 현재 또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함께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네요.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장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6.1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0.36%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8,7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8% 하락하면서 26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2628선을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2641선까지 또 상승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거의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한번 2637선 가리키고 있고요. 8.5포인트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7거래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1,350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81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쪽에서 1,736억 원어치를 사면서 지수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전기가스 업종이 1.57%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 천연가스 관련주 또 유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1.5%의 하락, 건설과 기계, 섬유 의복 업종까지 나란히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 업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보시죠. 의료정밀이 3.7%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은행과 보험주가 나란히 오름세, 음식료품 업종도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대체로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KB금융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KB금융의 오름세 1%대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관련해서 보험주와 함께 뒤에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쪽에서는 포스코와 SK하이닉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차질 부담감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중국의 셧다운에 따라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공급난에 대해서 우려감 계속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7%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역시 오늘장 1.9%까지 하락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불확실성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 이 같은 공급 차질 이슈에 따라서 부각이 됐었던 자동차와 배터리 주식들 신저가에서 일부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기아가 0.87%로 상승하면서 신저가 부근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69,4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나란히 현대차와 삼성 SDI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0.3%에서 1.6% 하락세, LG에너지솔루션도 신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첫 번째 특징 유가 급락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했었던 국제유가 130달러 선을 기록한 이후에 연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추세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요. 5일선이 하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 간밤에는 5% 넘게가 하락하면서 103달러 선 부근에 마감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있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100달러 선까지 내려서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4차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지만 오늘 5차 회담이 재개된다는 점 주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쪽에 원유 공급이 나올 수 있다는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선전시가 공장을 셧다운하게 되면서 중국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간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항공주, 또 석유 유통 주식, 천연가스 관련 주식까지 움직인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와 환율이 중요한 변수인데요. 환율은 여전히 원화 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유가가 급락한 데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에서 6% 가까이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TA항공이 10% 넘게까지 상승하다가 현재는 6.6%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까지 나란히 3%에서 4%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 쪽에서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가 면제되지만 중국 쪽에서의 여행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은 제한된 상태이고요. 다만 일본 쪽에서 이 방역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방역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투 트래블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다는 점 항공주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죠. 유가 하락세에 따라서 천연가스 관련주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오일,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까지 나란히 2%에서 7%까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지 시간 16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장에 미국의 3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간밤 미국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1%까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간밤 미국장에서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지만 금융주가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장에서도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2.87%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2.7% 상승한 47,650원 선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나란히 1%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2%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 메리츠화재가 1.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0.14% 하락하면서 871.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8,8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24% 하락하면서 약보합 출발했고요. 87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866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870선 위에서 유지되려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반등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871.18포인트, 1.26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92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42억 원어치 동반해서 양대 시장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861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코스닥에서도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룹주의 오늘장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반등을 시도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2%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차원에서 장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11%에서 16%까지 급등했다가 5에서 6% 상승하면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모습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펄어비스의 낙폭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3% 그리고 LNF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승하는 쪽 바이오 주식 일부 종목인데요. HLB 소폭 오름세고요. 시젠이 1.7% 상승입니다. 47,000원 선에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선에서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시젠 5만 원 선 아래까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의 특징 턴어라운드 줍니다.
실적 턴어라운드한 종목들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오리고기 가공업체 정다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1억 원 흑자 전환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다운의 주가가 현재 10% 가까이까지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2,81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기업 쌍용정보통신도 역시 지난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가는 탄력이 모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실적을 체크해 보시면 매출액이 일단 지난해 전년 대비 102%가 증가했고요. 또 영업이익이 64억 원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클라우드 관련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KPF입니다.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파스너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달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을 부과하면서 관세를 22에서 86%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베트남 법인에서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고 있는 KPF가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또 분기배당 발표도 있어서 좀 보겠습니다. 삼양옵틱스 분기배당 발표하면서 2% 상승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 정책주 보겠습니다. 원전주가 연일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목이 압축돼서 움직입니다. 먼저 볼 종목은 서전기전이고요. 원자력 전기 부분에 인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전기전 19%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신기계가 6% 상승하면서 탄력을 보여줍니다. 원전에서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밖에 보성파워텍, 우진이 2% 플러스, 두산중공업과 일진파워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